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한 논문은 Revitalizing the Forgotten On-Chip DMA to Expedite Data Movement in NVMe-based Storage System이라는 논문이고, 이번 패스트 23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백그라운드, 어널리시스, 디자인, 이밸류에이션, 컨클루전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많이들 알다시피 2019년에 인텔에서 첫 옵테인 PM을 발표한 이후로 많은 론벨레타일 메모리들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옵테인 PM이나 CXL SSD, XL 플래시와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론벨레타일 메모리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바이트 단위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과 큰 용량을 제공하면서도 D램에 견줄 만한 레이턴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SSD보다 더 좋은 성능을 제공하면서 퍼시스턴트한 데이터 듀라빌리티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활용해 NVM은 빠른 휘발성 D램과 함께 스토리지 시스템이 결합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NVM 베이스드 스토리지 시스템은 보통 퍼시스트해야 할 데이터들은 NVM에 저장하고 캐싱해야 할 데이터나 메타데이터와 같이 빠르게 접근해야 할 데이터들을 D램에 넣고 사용하는 형태로 구현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노바와 같은 NVM 어웨어 파일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이제 이러한 구조에서 넌 캐시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할 경우 어플리케이션은 NVM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D램에 올리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D램에서 데이터가 수정이 되거나 또 다른 로그를 라이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D램에서 NVM으로 다시 플러시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 과정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은 NVM과 D램 사이의 데이터 무브먼트 버틀렉을 겪게 됩니다. 논문에서 실험한 바에 따르면은 노바 파일 시스템 위에서 동작하는 그래프 워커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대략 전체 실행 시간의 92%가 NVM에서 D램으로 데이터를 읽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본 논문에서는 D램과 NVM 사이의 데이터 이동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 NVM과 D램 사이의 성능 차이를 지목합니다. 4K 페이지를 리드할 경우 옵테인의 경우 약 952 나노세컨드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는 D램으로 할 때보다 약 3배 정도 느린 성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데이터 이동으로 인해서 전체 시스템은 CPU 사이클 소모가 너무 커지고 특히나 누마 구조에서는 이 부정적인 효과를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논문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다른 연구들에서 많이 지적된 적이 있는데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다른 점은 먼저 기존 연구에서는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에서의 문제를 지적해왔다고 합니다. 본 논문에서 타겟팅하는 NVM 스토리지 시스템과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의 다른 점은 티어드 메모리 시스템에서는 데이터 무브먼트가 페이지 마이그레이션 등과 같이 백그라운드에서 수행된다는 점이 가장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에서는 각 리퀘스트들의 단위 성능에 주목하기보다는 백그라운드에서 동작하는 워크로드들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무브먼트에 사용되는 CPU 사이클을 줄이기 위해서 DMA를 사용한다던가 휴식 페이지 그래듈러리티를 이용한 최적화 같은 기법들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의 한계는 워크로드 특성상 백그라운드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간단하고 페이지 크기가 매우 큰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NVM 스토리지 시스템에 적용하게 될 경우 NVM 스토리지 시스템은 실제 유저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훨씬 더 레이턴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유저 리퀘스트의 경우 페이지 마이그레이션보다 IO 사이즈가 더 작고 다양한 사이즈로 요청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기법들을 NVM 스토리지 시스템에 바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널리 사용되는 MySQL과 파일 벤치의 파일 서버 워크로드 그리고 그래프 워커 이 워크로드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MySQL의 경우 리드가 32K 사이즈보다 작은 게 10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라이트의 경우에도 32K보다 작은 IO 사이즈가 약 90%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서버의 경우에도 80.2%가 16K보다 작은 IO 사이즈의 리드를 요청을 하였고
라이트 또한 16KB 사이즈보다 작은 것이 약 82.2%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워커의 경우 32K보다 큰 IO 사이즈가 100% 요청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MVM 베이스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IO 사이즈가 작고 어플리케이션마다 요청하는 IO 사이즈 패턴이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D램과 MVM 사이의 데이터 이동 버틀넥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에서도 제안된 적 있던 온칩 DMA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온칩 DMA는 인텔에서는 이제 IOAT DMA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그 칩에 들어가 있고 AMD에서도 2세대 EPYC 프로세서부터 탑재되고 있는 모듈이라고 합니다. 온칩 DMA는 실제로는 거의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논문의 저자들은 온칩 DMA를 활용하면 메모리 카피의 성능을 늘릴 수 있고 CPU 사이클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이 아래 그래프는 이제 실제 IOAT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서 그 IO 성능을 측정해 본 그래프입니다. 어, 리드의 경우에는 이제 아래 그래프에서 A와 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누마 노드가 같든 다르든 단순히 CPU로 memcopy한 것보다 그 IOAT DMA 엔진을 사용해서 리드했을 때 성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금 레이턴시 그래프라서 작은 것이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라이트의 경우에도 라이트의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누마 노드에 있는 DMA를 사용하게 될 경우 64K IO 사이즈부터 CPU 온리 memcopy를 할 때보다 레이턴시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이하 16K, 32K의 경우 CPU 온리 memcopy의 성능이 더 이득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누마 노드를 사용하는 이 D 그래프의 경우 IO 사이즈와 상관없이 온칩 DMA를 사용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의 저자들은 온칩 DMA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으로는 성능적 이득을 볼 수 없고 누마 노드냐 IO 사이즈냐 IO 사이즈 크기에 따라서 최적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방금 살펴본 그 실제 어플리케이션의 IO 패턴에서 살펴봤듯이 일부 워크로드에서는 DMA를 사용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IO 사이즈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온칩 DMA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성능적인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 논문의 저자들이 온칩 DMA를 활용하기 위해 어떤 최적화 기법들을 적용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칩 DMA의 간단한 동작을 살펴보면은 이 왼쪽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소스로 지정할 메모리를 피닝하게 됩니다. 여기서 피닝을 하는 이유는 DMA를 하는 동안 D램 페이지가 스와핑 되거나 호스트에 의해서 수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닝을 하는 것이고 피닝을 하지 않으면 DMA 버퍼를 따로 할당받는 방식도 있지만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경우 추가적인 멤카피 오버헤드가 발생하여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복사할 D램을 피닝한 다음 DMA 디스크립터와 같은 리소스들을 할당받고 DMA 디바이스로 요청을 서브미트하게 됩니다. 서브미트하게 되면 DMA 엔진이 DMA를 수행하게 되고 CPU는 DMA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MA가 끝나게 되면은 리소스를 반환하는 등의 파이널라이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논문의 저자들이 이 과정을 브레이크다운한 게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옆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실제로 DMA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표에서 확인해야 될 점은 이 IO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실제로 DMA를 수행하는 시간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 각각의 DMA 서브 태스크들이 4KB 단위로 나눠서 일을 하기 때문에 4KB 단위로 피닝을 하고 4KB 단위로 DMA 디스크립터를 할당받고 서브미트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4K 귤레너티로 일을 하기 때문에 IO 사이즈에 비례해서 오버헤드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DMA가 차지하는 전체 시간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논문의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의 경우 약 34.7%가 DMA를 제외한 다른 걸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는 무시할 수준이 아니고 이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다면은 앞서 살펴봤던 대로 DMA가 일반적으로는 멤카피보다 느리지만 이 오버헤드를 극복하게 될 경우
DMA를 사용하는 데 더 큰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논문의 저자들은 보았습니다. 방금 그 표에서 또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이 서브 태스크의 숫자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로는 서브 태스크들이 4K 단위로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16K 같은 경우에는 서브 태스크가 4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4의 2배인 8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브 태스크가 2배가 되는 것은 이 아래쪽 그림과 같은 언얼라인드 상황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그 페이지 바운더리에 맞지 않는 경우 그림과 같이 한 페이지에 대해서 2번의 DMA가 수행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단순히 계산하는 것보다 2배의 서브 태스크가 필요하게 되고 이러한 언얼라인드 상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은 이 오버헤드 또한 절반으로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라이트의 경우 아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아까 앞서 봤던 그래프 중 그 로컬 라이트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발췌해 온 것인데 이 16K, 32K를 사용할 경우 CPU 온리 멤카피가 성능이 더 이득이었지만 만약에 오버헤드에 30.7%만 줄이면은 16K에서도 DMA를 사용했을 때 더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16K부터도 DMA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논문의 저자들은 이 연구를 진행하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의 저자들은 DMA 채널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는 없지만 논문의 저자들은 한 개의 리퀘스트들을 n개의 청크로 나누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n개의 청크로 나누고 한 개의 서브미터를 사용할 때와 n개의 청크로 나누고 n개의 서브미터를 사용했을 때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n개의 청크를 한 개의 서브미터가 여러 개의 DMA 채널로 보내게 될 경우 DMA 카피 시간 자체는 줄어들지만 반대로 서브미터하는 시간이 증가하여 DMA의 엔드-투-엔드 타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n개의 청크를 n개의 서브미터를 보내게 될 경우 이제 그 서브미트 시간은 줄어들지만 대신 DMA 컨텐션이 발생해서 오히려 카피 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리퀘스트를 단순히 n개의 청크로 쪼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저자들은 이 방법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여러 개의 스레드로 여러 개의 리퀘스트를 보낼 경우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제 4개의 스레드로 DMA 채널 개수를 늘려가면서 리퀘스트를 던졌을 때 평균 레이턴시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채널의 개수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레이턴시가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4개의 채널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 레이턴시가 세추에이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그래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자들이 실험했을 때 스레드를 4개보다 더 큰 숫자로 늘리게 될 경우 오히려 밴드위스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동시에 DMA가 수행되는 리퀘스트의 개수를 제한을 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논문의 저자들은 패스트 무브라는 D램과 NVM 사이의 데이터 이동을 효과적으로 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합니다. 패스트 무브는 DMA가 가지는 추가적인 오버헤드 같은 제약 사항을 고려하여 DMA를 통해 이동하는 데이터 레이턴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DMA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CPU 맨카피 데이터 패스와 DMA 맨카피 데이터 패스를 함께 사용하고 언제 어떻게 일을 스케줄링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클린 어브스트랙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패스트 무브의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먼저 이제 크게 3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케줄러와 DMA 모듈 그리고 CPU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PU 모듈이 하는 일은 기존에 제공하던 CPU 맨카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DMA 모듈은 DMA 리소스를 할당받고 실제로 DMA 디바이스에 DMA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줄러는 데이터 이동이 CPU 모듈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DMA 모듈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MA 모듈입니다. DMA 모듈에서 사용한 기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대로 DMA 서브 태스크들은 4KB 단위로 서브 태스크들이 수행되기 때문에 IO 사이즈가 커지면 그에 비례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자들은 리눅스 5.9 버전부터 사용 가능하게 된 함수인 pin-user-pages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D램 페이지 피닝을 배치로 가능하도록 DMA 모듈에 구현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언어라인 DMA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논문의 저자들은 NVM의 경우 커널에서 메모리를 항상 연속하게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커널이 그렇게 관리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은 멤카피를 굳이 두 번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만 해도 언어라인 경우가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DMA에 사용되는 스캐터 리스트나 DMA 디스크립터 같은 메타데이터를 미리 할당받아 놓고 사용하도록 하여 좀 준비 시간을 줄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배치 서브미션이라고 해서 앞서 봤던 대로 한 개의 리퀘스트를 DMA 여러 청크로 쪼개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모아서 한 개의 스캐터 리스트로 만들어서 배치로 보낼 수 있도록 DMA 모듈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리드 레이턴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순히 DMA만 던지는 게 아니고 CPU와 함께 나눠서 멤카피를 하도록 DMA CPU 코퍼레이티드 벌크 리드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단순히 DMA만 하게 될 경우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청크를 두 개로 나눠서 한 개는 CPU가 멤카피를 하고 한 개는 DMA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구현한 기능입니다. 이제 여기서의 문제는 이 청크 사이즈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들은 스케줄러의 CPU 멤카피 성능이랑 DMA 멤카피 성능을 가지고 있게 하고 그 비율에 맞게 청크 사이즈를 쪼갤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케줄러입니다. 앞선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리퀘스트가 리드냐 라이트냐 혹은 같은 누마 로드에 속하는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DMA가 이득을 거둘 수 있는 IO 사이즈가 달라지고 밴드위스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스케줄러는 이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미리 풀이 초승된 IO 사이즈들을 가지고 있고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CPU 멤카피를 할지 DMA 멤카피를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실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너무 많은 리퀘스트가 DMA 디바이스로 요청되게 되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스레시홀드 값 M을 가지고 있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각 디바이스가 지금 현재 수행 중인 DMA 리퀘스트 개수를 관리하기 위해 CI라는 변수 그리고 다음엔 어떤 채널에 DMA를 요청할지를 결정하는 SI라는 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PU와 DMA 멤카피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BC와 BD라는 변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스케줄링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CPU only로 할지 아니면 DMA로 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소개드렸던 DMA CPU 코퍼레이티드 벌크 리드를 수행하게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입니다. 평가는 이제 20코어 제논 프로세서 두 개의 노마를 가진 CPU에서 실험이 진행되었고 D램은 192기가 옵테인은 총 1.5TB의 옵테인을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베이스라인은 노바, EXT4DEX, XFS DEX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였고 베이스라인이 되는 멤카피 로직은 CPU only 멤카피입니다. 먼저 마이크로 벤치마크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래프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CPU only 멤카피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이고 이 초록색이 그냥 일반적인 DMA를 사용했을 때 주황색이 패스트 무브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모두 다 레이턴시이기 때문에 낮을수록 성능이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베이스라인에서 세 개의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세 개의 파일 시스템 모두 경향성이 동일해서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드의 경우 이제 16K에서는 CPU only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이 더 좋게 나왔지만 단순히 DMA를 사용했을 경우 DMA 리드는 이제 성능의 이득을 거둘 수 없었던 반면 패스트 무브를 사용하게 될 경우 단순히 DMA를 사용하거나 단순히 CPU 멤카피를 하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아진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라이트의 경우 아까 그래프에서 봤듯이 단순히 DMA를 사용했을 경우 32K보다 큰 사이즈에서만 이득을 거둘 수 있었는데 패스트 무브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이제 모든 사이즈에서 다 이득을 거둘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각각의 기능들을 추가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증가하는지를 브레이크다운한 그래프인데요. 워크로드는 두 개를 사용했고, 하나는 벌크 도미네이팅 워크로드로 256K 사이즈의 IO 리퀘스트를 계속 던진 것이고, 두 번째는 믹스드 워크로드로 8K에서 256K 사이의 IO 리퀘스트를 여러 개 던진 실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로드 밸런스는 이제 DMA 디바이스에 적절하게 DMA를 분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아직 베이스라인을 표시하니 점선에 크게 못 미치는 걸 볼 수 있고, 컨커런시 컨트롤은 이제 한 번에 4개 이상의 리퀘스트를 동시에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기능을 넣었을 때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칭 기능을 추가했을 때부터 이제 베이스라인의 성능을 조금씩 넘어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플러스 스레시홀드는 이제 CPU 맨카피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패스를 분리했을 때 한 기능을 추가했을 때의 성능입니다. 이때는 CPU 맨카피를 사용하게 될 경우 작은 IO 사이즈에서 성능의 이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믹스드만 성능이 올라가고 벌크에서는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기능을 다 넣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가 말씀드렸던 그 벌크 리드 코퍼레이티드 그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환경에서 성능이 다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실험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MySQL의 경우 리드가 대부분 32K 이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IO는 이제 패스트 무브의 선택에 따라서 CPU 맨카피 패스로 선택돼서 요청이 진행됐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작은 성능의 향상이 있었던 것은 백그라운드 플러시와 같은 라이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성능 개선이 일단 잘 된 것을 보아서 패스트 무브가 잘 동작하고 있다고 논문의 저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멀티 소켓의 경우 따로 논문에서는 실험에 대한 결과가 언급이 없었는데, 멀티 소켓에서 이제 패스트 무브를 적용하게 될 경우 리드도 16K 이하 사이즈에서 DMA를 함께 사용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멀티 소켓에서의 성능 개선이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의 MVM을 에뮬레이션하여서 D램이랑 동등한 성능을 낼 수 있는 MVM을 만들어서 마이크로 벤치를 진행하는 실험입니다. 아까 봤던 그래프 대비해서 이 노멀라이즈 레이턴시가 훨씬 더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옵테인의 성능이 좀 더 좋아질수록 그 실제 DMA 성능보다 DMA를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성능이 더 오버헤드가 더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면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논문의 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D램과 NVM 사이의 데이터 무브먼트를 문제를 연구해서 패스트 무브라는 온칩 DMA 엔진을 사용한 패스트 무브를 제안하고 구현하였습니다. 패스트 무브는 스로프와 익스큐션 타임을 줄이고 CPU 사용량을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